어제는 장애인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장애인의 날이었죠.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것이 많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재활을 위한 시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 발달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네. 있어서 더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바로 청주 서구 재활 서비스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께 어떻게 재활의 의지를 더 다지게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청주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이자 서구재활서비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창주 센터장과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발달 장애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체 발달 지연부터 언어나 인지 발달 장애까지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먼저 그 인간이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양적 성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질적 성숙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 안에서 전형적인 발달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형적인 발달 과정이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 때문에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발달 장애가 되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등이 있습니다. 네. 보통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또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서구 발달 장애 재활 서비스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서구 재활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이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청주대학교 3대 총장을 역임하신 서구 김준철 박사님의 교육 이념을 계승하고자 그 김준철 박사님의 호를 따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저희 청주대학교 첫 학교 기업으로서 서구 재활 서비스 센터가 지역 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청주대학교의 교육 이념 중 하나인 사회적 봉사를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서구재활서비스센터가 얼마 뒤면은 또 1주년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하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이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작년 4월 28일 날 저희가 첫 발걸음을 뗐는데요. 네. 1년이 되셨군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면 1년이 되는데요. 10명의 이용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95명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되게 흥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책임감을 막중히 느끼는데요. 네. 청주대 탁 트인 캠퍼스와 함께 또 넓은 주차시설 그리고 그 재활 서비스 센터 내의 편의시설 등 역시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으로서 조심스럽지만 이용자분들께서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앞으로도 많은 애를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좀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7가지 서비스가 있고요. 차근차근 얘기를 좀 풀어봐야 네. 되는데 먼저 발달 재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군요. 네네. 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네.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기 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나 전형적인 발달의 문제들, 예를 들면 감각이나 운동, 적응 행동, 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이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그 대상자가 되고요. 네네.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자료 등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의뢰를 해서 그 대상자 적격 심사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의 서비스들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저희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교육청 치료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것들이 학교 적응이나 학생들이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잔존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도 함께 지원되고 있는데요. 네. 대상자는 일반 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특수교육 대상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육청에 맞춤형 그 방과 후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로 방과 후까지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네. 첫 번째 다양해요. 서비스가 네. 발달 재활 재활 서비스였고 서비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청 치료 지원 서비스. 네.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이 네네. 외부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 아동들과 다르게 네.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그러한 목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서구재활서비스센터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 네.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영유아 관련해서 발달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 맞춤형이 필요하겠군요. 아니 근데 네. 영유하면은 네네.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처음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건가요? 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먼저 한번 설명을 네. 드리고 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네. 하나인데요. 이것들이 특히 영유아에 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로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까 발달 재활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들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였다고 한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유아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의원에서 그 건강검진이나 그 발육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잖아요. 성장에 네네. 대한 네.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 네. 지원 대상이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발달 평가를 받아본 후에 네. 이러한 부분들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제공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는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비장애 아동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자, 서구 재활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발달 장애라고 해서 신체적인 발달을 도와주는 서비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이 청년도요? 네, 청년에 대한 것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네.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금 큰 사회적인 어떤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 예방을 위해서 심리 정서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네. 그래서 대상자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을 해볼 수 있으십니다. 3개월 동안 총 10번의 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재판정 절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면 1년 동안 40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계신 청년분들께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서구재활서비스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나 필요한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구재활서비스센터가 올해 1월 충청북도 교육감 지정기관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되나요? 네, 성권 씨께서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다 봤어요. 봤죠. 네. 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희 교육감 지정 기관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허.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학교 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들을 형성시킨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상담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북 청년 사회 서비스 사업단도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네. 어려우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충북 청년 사회 서비스 사업단이라고 하는 네.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 초등돌봄이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에서는 충북에서는 대학 최초로 유일하게 청주대학교 서구재활서비스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요구되는 어떠한 어려움들은 또 역시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등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그 주체가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 또 돌봄에 대한 공백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초등 학습, 기초학습 지원하고 이동 동행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북의 발달 장애인 또 가족 여러분들께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년이 되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돌아보는 1년 어떠신지 또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고 발달 장애인께서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서구재활서비스센터는 도민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에서 이제는 발달 지원 영유아라든지 비장애 아동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그 개소식 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청주대학교는 일제강점기라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실용학문의 대의를 위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청주대학교 서구재활서비스센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미래를 선사하고자 또 설립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주대학교 그리고 서구재활서비스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학교 그리고 학교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다면 저 역시도 센터장으로서 또 교수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센터가 하고 있는 일 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성원 리포터 옥천의 봄과 또 명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일요일입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요. 지구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좀 더 잘 보호가 되고 또 이것을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보는 그런 날이잖아요. 네, 우선 쓰레기를 줄이고 네. 또 재활용을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2일, 오는 일요일 오후 8시에 10분 정도 소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전국적으로 소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10분 소등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2,660kg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네.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